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입니다. 9월 19일 오전 11시 한 5분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유튜브를 제가 켰더니 제가 그동안 이제 쭉 봤던 그 영상들에 대한 정보가 싹 없어진 거예요. 새 핸드폰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던 영상을 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또 볼만한 영상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새 영상들이. 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는 영상들과 예를 들자면 저쪽 좌파의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는, 그 사람이 그 핸드폰으로 보게 되는 영상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는 좌파 위주의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거고, 저는 이 우파 쪽 영상들이 위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근데 마침 새 핸드폰을 바꿔서 새 핸드폰에서는 이제 제가 봤던 그 자료들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걸 잘 못하니까 이걸 싹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긴 겁니다. 옮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좌파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그 짤을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럼 도대체 아무 자료가 없이 올라오는 이제 영상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는 내가 어떤 영상을 검색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검색했던 영상 바탕으로 그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에 연관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좌파 위주의 영상들만 계속 올라옵니다. 예. 자기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그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제 한번 봤더니 좀 차이가 나네요, 많이. 제가 기존에 보던 이제 기존의 핸드폰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우파 중심으로 올라오죠. 영상들이 우파가 올린 영상들 위주로. 가끔씩 이제 좌파 그 영상들이 섞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새 핸드폰으로 아무 정보 없이 올라오는 짤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좌파 쪽 영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23 계엄 이전에는 우파 쪽 동영상들은 거의 안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우파가 하는 얘기는 얘네들 뭐야? 그러니까 왜 이상한 소리 하지? 이렇게 들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좌파를 탈출하기가 어렵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도. 왜? 자기한테는 계속 좌파에서 올린 유튜브들이 올라오니까. 오늘도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는데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국민을 속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영상이에요. 정말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는 좌파들은 맞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게. 사실은 거의 뭐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이 우파로서는 좌절감이 들 만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진실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 이긴다라는 거죠. 진실이.
계속 드러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좌파 쪽에서는 계속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좌파의 일부 사람들이 그 만든 어떤 그 영상들 혹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그거에 속은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속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근데 그걸 원래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속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는 좌파들 중에서는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원래 원천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속아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거짓말로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을 나쁜 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묘한 얘기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거짓말이라는 거. 예. 그럼 이제 그게 좀 좌절감을 준다는 게, 그건 정말 제 영상 보고 맨날 그 답글 주시는 KSJ님 말씀대로, 야,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결국 이렇게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좌절감을 주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23 계엄 이후에도 결국은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속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1.23 계엄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뒤로는 조금씩 계속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실의 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정말 좌절감이 느껴질 정도로 좌파 쪽에서 만드는 영상들이 많고, 근데 1.23 계엄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저쪽이 좀 약간 우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역전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예. 역전이 불가능할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작년이나 이때쯤에는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고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꾸 알게 되겠죠. 예. 꼭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중앙방송은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메인 방송들은 MBC나 뭐 이런 데는 더 심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속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요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도 과가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과가 있고 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데 다 똑같죠.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잘하는 점은 정말 너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다고 그래야 되나? 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잘하는 점만 부각시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쭉 1.23 이후에 쭉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크고 중요도도. 그런 건데, 저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완전히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거짓말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네,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해하기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거 진실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잘못했잖아.
예. 진실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그게 몇 대 몇이냐. 잘한 건 9고 잘못한 게 1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 개념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웃군이.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무식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런 거죠. 어느 집단이든 그것이 뭐 택시기사 집단이든 의사 집단이든 뭐 변호사 집단이든 무슨 뭐 축구선수 집단이든 그 직업별로 이렇게 집단을 나누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집단이든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아본 결과 착한 사람들이 한 80%, 그 20% 정도는 좀 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군. 저는 이제 살면서 특히 제가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지방 택시는 모르겠는데 택시기사 이 운전사분들은 운전면허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집단에 따라서 원래 비율이 착한 사람이 한 80%, 못된 사람들도 한 20%, 그리고 또 양극단으로 완전히 못된 사람들도 뭐 0.1%, 또 이쪽에 아주 극단적으로 착한 사람도 뭐 0.1% 이렇게 이제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 현실 속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집단은요, 지금 제가 의사 집단을 욕하는 게 의사 집단 중에서도 지금 진짜 착한 선량한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비중이 중요해요. 비율이 원래는 8대2 정도가 맞는데 의사 집단은 거꾸로 돼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거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역전돼 있다는 거예요. 8 정도가 못된 의사들이고 2 정도가 훌륭한 의사들이라, 착한 의사들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건데, 그런 원리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100%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흑백 논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 현실이잖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잘못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살다 보면.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겠죠.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많은데.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쭉 냉정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1.23 이후에 이제 제가 냉정하게 보려고 했던 거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못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가 잘한 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못한 것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직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 실수가 있죠.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국민한테 욕을 먹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잘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당선자는 이 비율이 역전돼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도 잘한 게 있어요. 진짜 너무 근데 적어요. 너무 작아요. 잘한 부분은. 칭찬받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맞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이거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잘못한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그 찾기도 힘든 그 잘못한 점을 다 찾아내가지고, 마치 그게 90%인 양 자꾸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맞잖아. 이제 좌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하잖아.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좌파들, 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는 사람 입장에서 맞는 얘기 하는데 왜 그래? 네가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사람은 100% 완벽하게 뭐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완벽하게 악인도 없겠구나.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도 아주 극히 일부분 잘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또 이 우파도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을. 단지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잘못하는 게 맞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오죽하면 부정선거까지 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잘한 게 너무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데 좌파 쪽에서는 그쪽에서 만드는 영상을 보면은 이재명이 그 조금 있는 그 잘한 점을 엄청나게 뻥튀기하고 부각시키고 그래서 만든 영상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보는 좌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실을 말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단점은 어느 정도냐, 잘못한 건 어느 정도냐, 이거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좀 그 비슷한 그 원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수업을 치다 보면 고수업이 실력이냐 운이냐 이 문제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실력일 수도 없고 100% 운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을 이거 조금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고수업 얘기도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이런 거랑 그 고수업은 말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운이 많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높은, 그러면 실력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착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들은 운이 고수업에서, 그러니까 처음 치는 사람도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도 실력 좋은 사람을 처음 쳐갖고 운 좋은 날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처음 치는 사람들은 진짜로 제가 살아보니까 비기너스 럭이라는 그 영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의 운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미국 그 말 중에.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대충 운이 따라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예 실력이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이 바닥인데 실력이 높은 고수업 치는 사람이랑 쳐가지고 한 10판만 치자 그러면 쳤는데 어유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이 초보자가. 그럼 헷갈리는 거죠. 실력이냐 운이냐. 아 운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를 100판, 200판 치게 되면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따가게 돼 있어요. 그 실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운도 존재하지만 실력도 존재하는데 그럼 운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아 운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말이 운칠기삼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구기일이냐 운칠기삼이냐 운오기오냐 바둑 같은 경우는요 거의 99대 1로 99대 1이 뭐예요? 굉장한 차이로 실력이 비중이 높아요. 바둑은 운으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둑은 99대 1 정도 그 이하예요. 그런데 고수업은 운칠 오히려 운의 비중이 7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이제 뭐 그거를 살면서 이해했는데 잘난 체 하는 웃군. 그게 깊이는 연관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헷갈리잖아요. 운이네. 그러니까 아이 그게 어떻게 기술이야. 운 좋은 사람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한. 실제로 자기도 겪었는데. 아니 운 실력 좋다는 사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냥 운 좋게 그냥 돈을 확 따가지고 한 10판 쳐가지고 그런 경우를 자기도 보고 겪으니까 이게 운이지 어떻게. 장사도 똑같습니다.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장사 운 좋으면 잘 되는 거고 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지. 비슷하죠. 맥락이. 그런데 이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이 개념과는
연관이 잘 안 되는 듯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깊은 쪽에서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리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거짓 방송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개념들을 이제 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부터 이해해야 돼요. 사실 우리 우파들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100%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한테도 정말 찾기 힘들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아야 된다. 그 개념을. 그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100% 전부 이재명이 한 짓은 전부 나쁜 짓이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이 100% 다 잘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라면 만약에 신이고 악마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신이면 100% 잘했고 악마면 100% 잘못했죠. 근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거든요. 100%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약 9대1,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도 비율이 나오면, 비중이 나오면, 정말 그 인간의 그 경계를 거의 벗어나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잘한 분이죠. 공과 과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 이 개념을 이해해야, 우선 우파부터 이해해야 저 좌파들이 왜 저 속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속고 있는 좌파들을 속고 있는 좌파들이 더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속이려는 좌파들보다는, 원천적인 범죄자들보다는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숫자가. 그 숫자들은 다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 방법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찾은 거는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제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의 숙명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